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료 행정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전 단국대 법대 교수 김영남 교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당시 2013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엄청나게 저한테 경고를 하고 문제은행의 비밀을 노량진 공무원 학원 수험가에 이런 책을 왜 펴냈는지 강력하게 저한테 이의제기를 했던. 그래서 그 뒤로 사실 제가 법학 박사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출제위원 할 수 있는데 출제위원을 그만두게 되던 그 계기가 바로 이 책을 펴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 수험가 최초 현직 출제위원, 정확하게는 선정위원이죠. 선정위원이 실제로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뽑아서 실제 출제 문제로 만드는 사람을 선정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현직 선정위원이 밝힌 2013년 출제 예정 문제,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 수험 기본적인 출제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행정법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자료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행위의 실전 문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치행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중 권력분립설에 의하면 일정 작용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에 의해 법원이 아니라 정치 부분에 맡겨진 것이라고 한다. 2번 판례는 판례는 일반 사병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한다. 3번 판례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4번 프랑스의 경우 과거에는 사면을 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사건의 행사로 보았다. 이게 이제 실제 행정안전부의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특히 1번은 권력분립설의 학설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분립설이라고 하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각자 권력을 배당해서 분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작용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에 의해라는 말은 헌법에 의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법원이 아니라 정치 부문은 또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로 이러한 표현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일상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권력분립설을 잘 설명한 것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됩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두 번째 판례는 2003 헌마 814 결정, 이라크 파병 결정 당시에 우리가 이라크에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결정하던 그런 문제에 관한 판례죠. 그래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라고 해서 통치행위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례는 대법원
97년 4월 17일 96도 3376 앞선 제 강의에서 제가 설명한 판례죠.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나쁜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니까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지, 즉 위법 여부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프랑스는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는 행정소송에 관해서 별도의 행정소송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꽁세우데타라고 하는 국참사원의 이야기가 나와야 프랑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면을 법적 행위가 아니라 은사건의 행사로 보았다. 국왕이 은혜를 내려주는 은사건의 행사로 보았다. 이거는 영국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문제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문제를 더 보시죠. 실전 문제. 이건 문제은행이 아니고 제가 실전 문제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 1. 통치 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판례만 봤죠. 미국 첫 번째 1번 미국 연방대법원은 1849년 루스 vs 보든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통치 행위 관념 대신에 정치 문제, political ques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2번은 우리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내용이죠. 3번 우리 대법원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방금 전에 강의에서 이런 표현은 어느 법원이 한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3번 지문은 우리 대법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이죠. 4번은 옳은 겁니다. 그죠? 우리 대법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통치 행위에 관한 실전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즉 함정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 느끼시겠죠? 자, 함정에 주의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